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 중에서 탁구를 치면서 많은 이렇게 부상도 당하고 이렇게 조금 건강하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탁구 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컨텐츠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관장님이랑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글을 다 읽어보면 생체 탁구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는데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힘 조절로 인해 엘보, 어깨, 허리, 무릎 등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 동안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부상 사례와 어떻게 하면 부상을 예방을 하고 건강한 탁구를 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유튜버를 보았지만 부상 방지에 대한 콘텐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탁구 신코치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회원님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이 온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신코치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걸 얘기하면 되죠. 저는 이 부분은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운동 능력 강화 운동. 나의 신체적인 운동 능력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근력이라든지 네. 뭐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일단 잘 조정할 수 있는 네. 능력을 키우는 네. 어떤 그런 운동을 해줘야 한다. 그렇죠. 체력 운동을. 체력 운동 플러스 그다음에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이런 운동들이 가볍게 필요하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우리가 볼을 칠 때 왜 네. 불편한 자세로 공을 치고 그 불편한 자세로 인해서 네. 부상이 오는지에 네. 대해서. 네.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공을 쳤을 때 부상이 오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네. 신코치님이 오케이 해주신다면 그거는 성심성의껏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게 동의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레슨을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레슨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된 이 레슨이라는 게 기술적인 레슨을 많이 하지, 탁구장에 와서 이렇게 탁구 코치가 만약에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쿼트를 시키고 막 잇몸 일으키기 시키고. 저는 가끔 시켜요. 이제 그러기에는 약간 좀 환경적으로는 힘들죠. 그렇지, 환경적으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근력 강화라든지 그렇죠.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죠. 탁구장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10분씩 레슨을 추가해가지고 비용을 더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 꼭 탁구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서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대부분 이 질문을 주신 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회원님들이 다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연세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부상이 온다라는 거.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왜냐면 조심 안 하거든. 그렇죠. 자기의 한계치를 이제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가 주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구를 많이 찍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만약에 체력 운동을 하는 것까지 만약에 찍는다고 치면 이게 컨텐츠의 양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제가 차차 하나씩은 다 찍어 드릴게요. 나중에 뭐 저는 시간 많으니까 하나씩 다 찍어 드리도록 할 수 있는데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꼭 탁구는 이게 약간은 이렇게 기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스포츠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회원님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그죠?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뭐였죠? 잘못된 자세로 볼을 쳤을 때
부상이 올 수 있다. 그치. 그 잘못된 자세라는 게 왜 오게 되는지. 그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관장님이,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죠? 네. 다 찍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 관장님이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레슨을 하는 거나, 네. 뭐 제가 뭐 예전에 탁구장 했을 때 거기서 얘기를 했던 거나, 별반 다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조 관장님이 회원님들한테 뭐 이것 좀 이렇게 스윙 연습 좀 하세요. 뭐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어깨가 다쳐요. 뭐 이런 말들 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 우리 회원님들이 아직은 힘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잘못된 자세이든 아니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다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네. 잘못된 자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각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 훈련을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량의 활동이 많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상이 오고 우리 또 치료하고 또 부상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만성이 된 건데 솔직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찍어야 되는 게 우리는 아픈 게 만성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이 그 그걸 겪었죠. 그 부분이 이미 일반 회원님들보다는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근육이 좀 더 그쪽 부분에서만 조금 더 유연하고 그렇죠. 이제 강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치. 이 자세가 나쁜 분들은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안 좋아요. 뭐 스윙의 각? 스윙할 때 이 라켓의 각도가 안 좋아요. 라켓의 각도? 그러니까 탁구를 칠 때 예를 들어서 포핸드를 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공을 딱 맞췄을 때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 각도에 따라서 사람은 저기다가 공을 넣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른 각을 몸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몸 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신체적으로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자세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통증이 오거나 이제 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원래 아픈 분들 말고 내가 최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잘못된 자세를 잡고 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파워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본인의 근력에 맞지 않는 파워를 내다 보면 이제 부상이 온다.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많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잘못된 자세.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세라는 거 이건 탁구 기술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 기술 몇 가지만 보여줄까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탁구 컨텐츠니까. 자, 우리가 포핸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라켓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보통 이게 똑바로 우리가 이제 똑바로 선다라는 건 밸런스가 5대5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른쪽 왼쪽에 밸런스가 5대5인 상태에서 가볍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이 자세에서 라켓 각도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똑바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돼 있다면 신체적으로 어떤 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공은 여기로 갈 거란 말이야, 지금. 그쵸? 그러면 이 공을 내가 저기다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이 각을. 그죠? 뒤처지듯이. 이렇게 있는 각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 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제 각이, 이 몸이 아까처럼 똑같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런 자세가 나오면 허리에 요통이 온다거나 그렇죠. 척추에 측만증이 온다거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른쪽에 제가 부담이 되거든요. 오른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로 풋워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풋워크 한번 떼어보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풋워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게 웃긴 일이 아니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초반에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세인데 각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치죠. 이거를 못 고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 다친다는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최소한 안 다친다. 네. 몸을 좀 덜 아프게 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선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각도를 만들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자 이거지. 라켓 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립을 잡고 네. 그리고 몸을 놓고 네. 그 다음에 공을 편안하게 치자. 중심을 이렇게, 예. 중심이 5대5를 최대한 그렇지,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네. 쳐야 내가 운동을 이렇게 푸드워크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깅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진 않는단 말이야. 돌부리에 걸리지 않는 한. 고르게 맞아야 좌우 밸런스가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깅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봐. 바보 같죠? 그러면 어떻겠냐 이거지. 아,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많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 그쵸? 네. 자, 이게 네. 기본 베이스니까 이 쇼트를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네. 엘보들이 많이 와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두 번째에서 더 자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잘 봐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저쪽에서 쇼트를 줬을 때, 요 정도 각에서 맞으면 공이 리바운드가 잘 가겠다, 방향이. 하면 거기에 맞춰서 딱 각을 잡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밀어준다고 하면 사실 크게 무리되는 동작이 아닌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라켓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립에 문제가 있는 네. 사람들이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각도의 문제가 그립에 있는 네,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봐봐요. 자, 공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려고 손목을 이제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그렇죠. 혹은 몸을 이렇게 틀거나 그러면 이제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지. 공은 들어가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안 좋은 상태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관절을 쓰다 보면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했을 때는 손목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손목을 많이 아프고 저 상태에서 이제 1년,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어쨌든 회원님들이 네. 쳐서 넣는 감각이 좋아지니까 그 상태에서 또 세게 친단 말이에요. 네. 강화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카트볼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이 다쳐요. 사실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카트볼 드라이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포핸드를 이렇게 치다가 카트볼이라고 하면은 약간 하체를 이용해서 다운업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다리가 약하니까 근력이 약하니까 다리 다운업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다운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리로 상체로. 그러면 카트볼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민볼 칠 때 이렇게 하다가 카트볼이 오면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다운업을 하면 쉽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도 그냥 또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그렇죠. 이거를 하체를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거꾸로. 예? 봐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저도 땡기거든요 지금. 여기랑 여기 땡기고 네. 여기 골반 지금 땡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레슨할 때 볼박스로 이거를 10분씩 던져줘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아프겠냐 이 말이지. 그렇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관절을 잘 써야 정확하게 잘 써야 부상을 방지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좋다, 편안하게 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세 번째로는 네. 파워업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 부상이 많이 오는데 우선 알아야 될 게 체크 포인트. 나는 도대체 얼만큼 세게 칠 수 있을까? 힘의 조절. 예. 그렇죠. 내가 도대체 얼만큼 세게 칠 수 있을까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현우 코치가 세게 치는 거랑 제가 세게 치는 거랑 파워가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은 좀 꼭 집어서 넘어갈 게 예. 우리 조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체 조건이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몸이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보다는 이제 월등히 좋아요. 이 비주얼이. 그리고 힘 자체가 타고난 이 재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타고 태어나기를 우리 조관장님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기에는 몸이 약하죠. 그러니까 근력적인 부분이나 뭐 유산소적인 부분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의 재능은 힘에 있지 않은데 내가 이 사람만큼 자꾸 공을 때려버리면 힘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야.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나도 만약에 누군가의 힘 좋은 누군가와 똑같이 만약에 파워를 높이고 싶다면 체력 운동을 강화를 먼저 시켜놓고 그렇죠. 기술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맞아요. 응?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조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첫째, 둘째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첫째와 셋째랑도 똑같은 말이 맞는 그렇죠. 거고요. 그죠? 네. 둘째와 첫째와 셋째가 또 다 같이 맞는 연결된 거죠.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꼭 체력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네. 우리의 기술들을 더 풀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안 다치고 그렇죠.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업을 하는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레슨을 하게 되면 초보자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네. 초보자가 파워업 하다가 다칠 일은 없어요. 네. 파워업을 안 하니까. 네, 파워업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랠리적 능력을 키우고 안정성만 키우는. 그렇죠. 안전하게 랠리적 능력을 키운 그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워라든지 스핀을 주는 연습들을 시키게 되는데 네. 이 단계에서 이제 많이 부상이 다치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공을 내가 좀 컨트롤할 줄 알고 이런 정도 됐는데 거기서 좀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부상이 오는데 그렇죠. 이때는 파워라는 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50이었는데 그 다음날 100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절대. 누구든 절대. 조금씩 파워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겠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백에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쇼트만 하다가 네. 예? 이제 좀 때려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제 때리는데 이걸 딱 때리는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네. 이 때리는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무리가 오는 거야. 특히 팔꿈치. 네, 팔꿈치 엘보도 오고.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관절을요. 이게 만약 고무줄이 있잖아요. 고무줄을 이렇게 늘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느낌으로 늘어뜨린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늘리는 힘이 점점 세지는 거고 점점 스피드가 붙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갑자기 탁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조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쇼트를 해서 공을 세게 친다고 해서 네. 팔꿈치 관절을 한 번에 탁 열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무줄을 당기듯이라는 말은 근육을 내 전완근과 이 상완근을 네. 근육을 꽉꽉 당겨주듯이 그렇죠. 내가 근육을 갖고서 이 관절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 관절이 써지는 만큼 내 근육이 탁 터는 만큼 속도를 내버리니까 많이 다치죠. 그렇죠. 거기서 단계를 무시하고 확 넘어가 버리니까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단계에서, 예? 이런 단계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처음부터. 그 뿔을, 엑셀을 확 밟아버린 거지. 그쵸.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우선 밀다가, 이렇게 톡톡 치는 감을 먼저 익혀야 돼요. 그러면서 밀다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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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톡톡 치는. 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게, 네. 형이 한 번만 여기 서보세요. 카메라 앞에 서서 좀 우측으로 돌아서 보세요. 네. 그러면 형이 스윙을 할 때, 네. 자, 스윙 해보세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보세요. 스윙 해보세요. 이 전완근 이쪽에 힘이 이제 근육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건, 그립을 잡고 있는 이 손바닥 압축뿐만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이 검지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이 같이 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립 자체를 쪼고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둘째가, 이제 여기 측면근 보이시죠? 뭐 2도, 3도 이 측면근을 써지는 것부터 이 전완근이 써지는 이 자리부터가 이 관절을 놓지 않고 관절을 이렇게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놓지 않고 근육이 쫀득쫀득하게 밀어야 돼. 딱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렇죠. 느낌을 하에 툭툭툭 그렇죠. 자극을 넣어준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육이 원체 좋은 사람이니까 보여줄만 나는데 형? 맞죠? 네.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툭,
툭, 툭, 툭. 이게 이제 좀 되다 싶으면 자동으로 이 스피드가 그렇지. 이제 빨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여러분들은 자, 이거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찍고 나갈게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조 관장님의 이 근육 봤잖아요. 전완근의 이 근육이랑 상완근의 근육을 봤잖아요. 우리 회원님이 스윙을 할 때 그 느낌의 그 느낌을 내 근육에 여기에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를 알았을 때 조금씩 속도를 높이는 게 좋아. 그렇지.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윙으로다가 내가 이게 좋은 스윙인지 알기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죠? 내 몸의 근육이 어디가 조금씩 이런 느낌인데 네. 이거는 우리 그렇죠. 회원님들도 좀 빨리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래야 백드라이브도 똑같은 근육을 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백 쪽에서 쓰는 근육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내 몸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스윙으로 판단을 하기 전에 내 몸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다 그래. 다. 저는 원래 패널더 출신이잖아요. 근데 세이크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세이크를 좀 알고 싶어서 세이크로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좀 이제 받는 게 되다 보니까 세게 치고 싶은 거야. 아주 진솔한데요. 예, 난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세게 치고, 뭐 백드라이브도 막 제끼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요. 지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자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손목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한동안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손목이랑 팔꿈치가 아파서. 그러니까 이런 근데- 말을 왜 하냐면 예, 우리 조 관장님은 펜을 드다 보니까 예. 이 전완근 이 앞면 있죠.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원래 패널더들은 이 손목을 내리고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라 저는 이거는 단련이 돼 있는데 이게 단련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느낀 거죠. 내가 너무 파워업을 빨리 시도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우리 회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운동선수로 뽑혀서 뭐 체대까지 나와서 이렇게 엘리트 출신을 받았을 정도면 몸 신체 조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머리도 사람, 좋아. 네, 이런 사람도 자기의 몸을 조금 과하게 쓰면 부상이 그렇죠. 오는데 맞아요. 예. 이 특기생이 아니었던 대부분의 우리 일반 네. 학생이었던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네.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맞아요. 이 연세도 이제 저희보다는 거의 더 높단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아니, 있어요. 저는 좀 더 많아요. 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요. 맞아요. 끝맞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워업을 서서히 해나가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내 몸에 힘을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스윙을 했을 때 흔들리게 돼요. 아우 100%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정도만이 내 베스트인데 지금 요 정도 파워업이 베스트인데 이거 보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네, 그쵸. 그러면 이 힘을 내가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이 힘을 내가 견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기가 네, 컨트롤을 스윙이 막 이렇게 못하거든요.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포핸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포핸드 포핸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쏘리. 자, 포핸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브 이렇게 거는데 이제 세게 걸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내 힘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 힘에 오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세게 쳤을 때 내가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부상을 방지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게 얼만큼인지 우리 회원님들이 모르니까 네. 그냥 팩트만 콕 집으면요. 네. 내가 공을 치고 다음 공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이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지. 가장 많이 연속으로. 쓸 수 있는 만큼이. 그러니까 연결 동작이 끊기지 않게끔. 네. 그러면 우리 조 관장님 한번 보세요. 형 한 번만 뛰세요. 자, 후덕 갈 거예요. 자, 우리 조 관장님이 세게는 치는데 그러니까 저만큼 세게 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저거보다 더 세게 칠 수 있으니까 저만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연결 동작을 시키잖아. 일체 흐트러짐 없이.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형이 하나만 치고서 준비 안 할 만큼만 한번 쳐보시죠. 그렇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쳤는데도 솔직히 안 흔들렸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 방지를 위해서 밴 게 아니라, 네. 내가 공을 세게, 이 이상 세게 쳐도 솔직히 뭐 별 차이도 안 나. 그 이상 맞죠? 안 치죠? 그 이상을 안 치게 연습을 했죠? 그래. 그리고 그 이상 쳐봐야 공이 네. 더 그렇게 또 세지도 않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힘의 조율은 내가 연결 동작이 끊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렇죠. 만큼. 맞아요. 자, 이걸로 하시죠. 네. 자, 그리고 형 이제 하나만 더 좀 난이도 좀 높여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더 높여요? 자, 이제 난이도를 하나 더 높여서 네.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수 정도 되면. 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트 서비스를 넣고 네. 백에다가 줬을 때는 백드라이브를 착 치고 나가고 하에다가 딱 줬을 때 그거 딱 하드라이브를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특히 왼쪽이랑 오른쪽인 거예요. 만약에 중심 이동을 한다고 치면 그때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컷 한 번만 줘보세요. 우리가 규칙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쪽만 놓고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라고 치는 거는 우리가 중심을 이렇게 힘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역순을 안 만들어 놓는데 일로 올 수도 있고 일로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심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축으로다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된 이런 방법이 서로 규칙성을 두고서 연습을 할 때는 내가 탁 스윙을 이만큼 빼서 이렇게 돼. 그죠? 근데 나는 여기도 잘 쳐야 되고 여기도 잘 쳐야 돼. 더군다나 한 박자 빨리 칠 거야. 안 기다리고 강하게 칠 거야. 그랬을 땐 이게 내가 빼고 싶은 만큼 힘을 모았다가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했죠. 연결 동작이 끊기지 않을 만큼 이란 말은 내 하체, 엉덩이, 허리, 뭐 스윙 얘네들이 자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아프지 않고 컨트롤이 되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이랑 내가 얘는 스윙이 더 많이 빼고 뭐 더 크게 치고 하체 중심도 더 많이 하고 뭐 이랬잖아. 네. 그죠? 이랬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 뺀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이런 좀 빠른 이런 거를 할 때 똑같이 치더라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면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중상위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요걸 얘기를 해줘야죠. 자, 보세요. 우선은, 이 컨텐츠가 이제 부상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니까, 예. 자, 포핸드를 예를 들어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이 팔을 어깨 특히 몸에서 독립적으로 띄워놓으면 무조건 부상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으로 주세요. 자, 가까이 오세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이 라켓을, 팔꿈치를 특히 몸 쪽에 이렇게 툭, 약간 이렇게 살짝 툭 기대는 느낌이면 어깨에 대한 무리가 없어요. 그냥 살짝 툭,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백스윙을 했을 때도, 물론 완전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그냥 툭 기대는 느낌이 있다면 스윙 자체가 이렇게 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게 치더라도 어깨에 대한 무리가 없는데 그치. 어깨를 여기 이 팔을요, 라켓부터 이 팔을 몸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쳤을 때 순간적으로 어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죠? 네. 어깨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깨가 회전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여기는 무리가 많이 와요. 어깨 회전근이 무리가 네. 많이 가. 왜냐하면 몸에서 받쳐주는 힘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네.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어깨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 회전을. 그렇죠. 몸 전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힘이 라켓을 통해서 공에 전달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떨어뜨려 놓는 순간 자, 살살 걸더라도 이 어깨를 이렇게 써야 되는 반복된 동작이 부상을 굉장히 많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예. 그래서
불규칙한 약간 그런 상황에서도 팔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게 근력이 강화가 안 돼 있는 이상 툭 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가능한 내 몸에 좀 이렇게 기대서 팔꿈치가 네, 팔꿈치를 기대서 해주는 모양이 부상을 좀 방지를 하고 안정성도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백도 이 백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팔꿈치가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팔꿈치, 이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사람이 차려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거든, 이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세에서 친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세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 편안한 차려 자세에서 그냥 라켓만 살짝 올리고 각을 잡는 게 편안한 자세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스윙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카트볼이 왔는데 이렇게 어깨로 치는 사람들은 스윙도 클 뿐더러 부상도 되게 많이 오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공이 정확하게 가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팔꿈치를 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차려 자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훨씬 안정감도 있고 힘도 잘 나올 뿐더러 몸의 힘을 같이 쓰기에 좋은 자세인 거지. 예.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핵심을 꼽아서 본다면, 한번 다시 서보시죠. 한 백드라이버 자세 잡아보세요. 하면 준비 자세가 팔꿈치가 이 옆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다 뿐인 거지만, 백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손이 탁 떨어질 때는 이 팔꿈치가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무릎까지는 이 팔꿈치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나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통 플러스 이 하체 이 좌우 넓이 중에서 이 무릎 안으로다가 탁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러니까 준비 자세가. 그랬을 때 어깨에 이 힘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스윙이 앞으로 나갔을 때 내 몸 밖으로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끝스윙이 안 생기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현우 형이 화드라이브를 갈 때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보실 때 너가 공을 잘 치느냐도 중요한데, 너가 공을 잘 칠 수 있게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이렇게 탁탁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이 다리가 그죠? 그리고 스윙이 나가는 게 준비 상태가 이렇게 딱 붙는 게, 자, 셋째 스윙이 나갈 때, 자, 넷째 어디로 온다 한대.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제가 핵심을 딱딱 찝어드리는 이유는, 어디로 오든 이 준비하는 스윙에서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리시브를 하든 서비스를 하든 내가 서비스와 이 연결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힘을 한 번 더 가하게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설령 게임이라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탁구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좀 더 잘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조관장님이 이 포인트 드라이브도 좋아요. 네. 우리 조관장님 포인트 드라이브가 좋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슈트를 했을 때 풀업을 시켰다 이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대로 백드라이브도, 자, 한번 보시죠. 백드라이브 연습을 시켜요. 백드라이브 할 때도, 그럼 저만큼 만약에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저만큼 한 거에 만약에 기본이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업을 시킨다면 우리 조관장님이 이제 이만큼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간다 이건 거예요. 아까 전에 슈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형이 이쪽을 바라보고 준비해 보세요. 이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부터 이 축으로다가, 그죠? 자, 스윙 천천히 나와보세요. 수덕. 여기서부터 근육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조금만 올려도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측면부터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쫀득쫀득하게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다칠 거고 더 지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포인트 드라이브도 백드라이브뿐만이 아니라 그냥 포인트 드라이브도 한번 보여주죠. 자, 서브 놓고 3구로다가 제껴요? 네. 중간 보여주고 강한 거 보여줘야겠죠. 자, 중간, 자, 요 정도가 이게 중간이라면, 자, 강으로다가 딱 치고 들어갈 때는, 준비 동작에서는 이렇게 다르지 않죠?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똑같아. 준비 동작에서도 똑같아. 다만, 내가 스윙을 딱 당기고 들어갈 때, 내 근육들, 그죠? 그렇죠. 이 근육들의 이 파워를, 양을 높이는 거지, 다 똑같잖아. 그죠? 이런 모션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5를 기준으로 0부터 10까지 있다면 5가 공을 만나는 임팩트 지점이라고 생각했다면 파워업을 할 때 처음에는 4, 6부터 하세요. 4, 6, 4, 6, 4, 5, 6이죠. 4, 5, 6, 4, 5, 6. 그 다음에 3, 4, 5, 6, 7, 7. 근데 처음부터 힘을 빼고 있다 세게 치세요. 0부터 10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쳐요, 이거는. 그런 건 없어. 네, 그냥 이렇게 이 간격을 내가 조금씩 더 파워업을 해나갈 때 힘을 여기서 3에서 시작해서 뭐 10까지 나갈 때 그러면 처음부터 10 하지 말고 한 7 하면서 8, 9, 10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이 이렇게 말이, 나가면 이제 좀 덜 부담나가요.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만약에 4, 앞스윙이 나갈 때가 5, 네. 공이 맞는 순간이 6.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을 때 요 간격을 간격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뭐 1부터 갑자기 10 막 이렇게 치지 말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됐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치들이 초보분들한테 네. 힘 빼세요. 몸에 힘 좀 빼세요. 막 이런 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0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다가 이렇게 빼라고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라켓을 못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회원님들이- 힘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형 슛 한 번만 대줘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원님들이 드라이브를 거는데 어깨가 내 스윙을 방해를 한다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시죠. 만약에 조관장님이 나를 딱 보고 막 이렇게 어깨 힘 좀 빼세요.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있으면 어깨 힘 많이 들어가요. 어깨 힘을 빼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0으로 빼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공을 치는데 이렇게 스윙을 할 거란 말이죠. 스윙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빼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코치들이 하는 말이 내가 손이 나갈 건데 내 손 딱 나갈 건데 이 나가는 스윙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그렇죠. 그죠? 네. 어깨에 힘 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에 힘을 빼세요 뭐 어디에 힘을 빼세요는 0으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윙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 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을 때 이렇게 딱 준비를 했잖아요. 공을 치기 전에 이렇게 딱 움직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공을 치는 힘보다 공을 치기 위해서 내가 딱 준비하는 힘이 한 2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랑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때 힘을 오히려 더 많이 써. 그게 왜 그러냐면 중심을 다 넘겨놓고서 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공을 치면서 이렇게 힘을 쓰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고로 준비를 하면서 힘을 뺄 수 있겠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치기 위해서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빼시는 게 더 좋다. 맞습니다. 뭐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부상을 안 당하는 뭐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뭐 저희가 레슨을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제 좀 아플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체크해서 미리 얘기하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럼 지금 드린 방법대로 좀 체킹을 하시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덜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가까이 동일하게 이렇게 현웅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네. 그게 내가 무슨 기술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강화 운동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유연성 운동도 해야 되긴 해.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바쁜 시간 틈틈이 쪼개서 이렇게 그렇죠. 탁구장을 오는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걸 다 맞춰서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 조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처음에 이 포지션 쓰는 것부터 자세 잡는 것부터 네. 이 스윙의 형태를 잡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해서 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파워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형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코치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힘 조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현우 형 근육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찝어드렸듯이 내 몸이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한다면 조금 더 부상은 좀 더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탁구를 좋아하는 모든 회원님들이 좋은 성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